라이딩할 때 블루투스로 듣기 좋은 한당의 바이크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오늘은 진짜 중고 오토바이 거래할 때 우리가 뭘 조심해야 하는지 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네. 정말 큰맘 먹고 S1000RR을 구매했는데 이걸 받고 몇 시간 아니 몇 킬로미터 타보지도 못하고 엔진이 그냥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런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네, 이게 그냥 뭐 운 나쁘게 고장난 걸 산 정도가 아니라 판매 과정 자체에서 뭔가 좀 구매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드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좀 그런 정황들이 있죠. 네, 그래서 구매자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좀 배워야 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건 시작은 이렇습니다. 구매자분이 이제 인터넷에서 매물을 보신 거죠. S1000RR인데 외관도 순정이고 뭐 정비까지 다 끝내서 등록만 하면 바로 탈 수 있다. 이런 매물을 딱 발견하신 거예요. 아주 쏠깃한 매물이죠. 그럼요. 그래서 판매자랑 통화해서 뭐 기본적인 것들, 안전검사 통과했는지 이런 거 확인하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계약금 10만 원을 먼저 보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찜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날 이제 탁송 기사님 통해서 바이크를 받고 상태 확인하고 잔금을 치르셨대요. 뭐 여기까지는 사실 일반적인 중고 거래랑 비슷해 보입니다. 네, 딱히 이상한 점은 없는데 그런데 정말 황당한 일이 바로 다음 날 터진 겁니다. 바로 다음 날요? 네. 바이크 받고 딱 1시간, 주행거리로는 10km도 채 안 됐을 때라고 해요. 신호 대기하려고 딱 섰는데 갑자기 시동이 부드득 꺼져버린 거죠. 아니 10km 타고 시동이 꺼져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그냥 뭐 배터리가 나갔나? 아니면 뭐 전기 배선이 좀 접속 불량인가? 뭐 이런 단순한 문제로 생각하셨대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근데 센터 가서 점검을 받아보니까 결과가 완전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엔진 안에 있는 그 가장 중요한 부품 중 하나인 크랭크 축이라는 게 있거든요. 크랭크충이요? 좀 생소한데 그게 뭔가요? 이게 뭐냐면 엔진 안에서 피스톤이 막 위아래로 움직이잖아요. 그 힘을 이제 바퀴를 돌리는 회전력으로 바꿔주는 아주 핵심적인 축입니다. 근데 그게 아예 안 움직이는 상태였던 거죠. 아예 안 움직인다고요? 네, 그냥 딱 붙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엔진 심장이 멎어버린 엔진 자체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와, 인수하고 하루 만에 그것도 10km 주행하고 엔진이 완전히 나갔다니 이거 진짜 믿기지가 않는데요? 정말 황당한 상황이죠. 그래서 구매자분이 이 사실을 핀매자한테 알렸더니 처음에는 이거 어쩌냐, 한 10만 원 정도 수리비 보태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해요. 10만 원이요? 엔진이 나가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구매자분이 이거 단순 문제가 아니라 엔진 문제다라고 정확히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태도가 싹 돌변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돌변했는데요? 갑자기 아니 중고 거래는 원래 노클레임 노리턴 조건 아니었냐 이러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한 거죠. 그 전형적인 레파토리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게 그럼 50만 원 주겠다. 아니면 내가 아는 센터 있는데 거기 가면 한 250만 원에 수리될 거다. 이런 제안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니 공식 센터에서 제대로 수리를 받거나 아니면 당연히 전액 환불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구매자분도 당연히 그렇게 요구했죠. 근데 뭐 전혀 안 받아들여졌고요. 이런 태도 변화 자체가 사실 좀 뭔가 땡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네.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더 파고들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구매자분이 보시기에 판매자가 자기는 그냥 개인 판매자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중고 오토바이를 싸게 사서 되파는 소위 낚가마 같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다는 겁니다. 낚가마요? 그게 정확히 어떤... 그게 이제 약간 은어인데요. 중고 물품 같은 거를 좀 싸게 매입해서 약간의 마진을 붙여서 되파는 그런 중간 상인들을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아하, 업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 등록을 이제 말소했다는 증명서, 사용 폐지 증명서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적힌 명의자 이름이랑 구매 대금을 입금받은 계좌 주인의 이름이 다른 거예요. 명의랑 계좌주가 다르다고요? 이것도 이상한데요? 네. 그래서 구매자분이 이거 왜 다르냐고 따져 물으니까 판매자가 처음에는 그거 우리 부모님 명의다 그랬다가 다음에는 또 아는 지인 명의다 이렇게 계속 말을 바꿨다는 겁니다. 계속 말을 바꾼다. 뭔가 숨기는 게 명백해 보이네요. 네. 그래서 구매자분이 결국엔 직접 그 폐지 증명서에 적힌 주소지로 찾아가 보셨대요.
확인을 해보려고. 와, 직접 찾아가셨군요. 대단하시네요. 네. 근데 가봤더니 그 주소지에 사는 분은 판매자랑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그분 말씀으로는 자기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고 했다는 거예요. 헐, 명의 도용까지요? 이거는 단순한 중고 거래 하자를 넘어서는 문제인데요? 그렇죠. 이건 뭐 명백하게 구매자를 속이려고 한 기망행위, 즉 사기에 해당될 소지가 아주 큰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고 거래할 때 첫 번째로 진짜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그게 뭔가요? 거래할 때 그 서류, 폐시증명서든 뭐든 서류상의 명의자, 그리고 실제로 나랑 거래하는 판매자, 또 내가 돈을 보내는 계좌의 예금주, 이 세 개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라도 다르면 일단 큰 위험 신호로 봐야 해요. 아, 명의일치 확인.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바이크를 더 자세히 점검해 봤더니 엔진 내부의 피스톤까지 다 깨져 있는 상태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수리가 아니라 사실상 엔진을 통째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아이고,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군요. 네. 그래서 이제 판매자가 구매자분이 이런 사연을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올리신 걸 봤는지 갑자기 문자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바이크 다시 돌려주면 650만 원을 환불해 주겠다고요. 오, 갑자기 환불 이야기가 나왔네요. 근데 650만 원이면. 손해가 막심한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구매자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구매자분은 이제 중고 엔진 시세 같은 걸 좀 알아보고 현실적으로 이 정도는 받아야겠다 해서 550만 원을 요구하셨다고 해요. 엔진 값으로요. 아, 엔진 교체 비용으로 550만 원을 요구하신 거군요. 그렇죠. 그랬더니 판매자가 다시 또 250이면 수리된다니까 그러네. 이 말만 반복하면서 심지어는 아니 당신이 운전하다가 그렇게 고장 낸 거 아니냐. 당신 책임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10km 타고 엔진 고장 난 걸 구매자 탓으로 돌린다고요? 와, 이건 정말. 네, 납득하기가 어렵죠. 누가 들어도 10km 주행 만에 엔진이 파손되는 게 어떻게 운전자 부주기 탓이겠어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현재 구매자분은 이제 단순 민사소송, 그러니까 돈 돌려달라는 걸 넘어서서 아예 사기죄로 형사고소까지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형사고소까지요? 네, 그동안 판매자랑 통화했던 거 녹취록 전부 가지고 있고 문제 발생했을 때 영상, 엔진 뜯어서 점검하는 과정 영상,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명의 도용 관련된 증거 자료들, 심지어 그 명의 도용당한 실제 소유주분의 협조까지 다 확보를 하셨대요. 아주 철저하게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신 거죠. 와,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셨네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판매자가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건지 무등록 판매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렇군요. 여기서 또 우리가 배울 점이 있네요. 맞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지 말고 통화 녹음이든 뭐 영상이든 문자 내역이든 모든 증거를 진짜 꼼꼼하게 확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정말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동시에 중고 거래할 때 판매자 말만 믿으면 절대 안 되고 또 문제가 터졌을 때 이렇게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고 대응해야 한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구매자분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응이 꼭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앞으로 비슷한 피해를 막는 데 좋은 선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당의 바이크판 사건 반장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당 채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